네, 시청자 여러분, 5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 13도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1도가 예보됐습니다. 맑은 날씨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청와대도 이란 전쟁과 무역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회담이지만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관세 갈등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 많잖아요.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에 쏠려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 텐데요. 통신 기사까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평택을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개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지조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 29%,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20%, 조국 혁신당 후보 24%, 김재현 진보당 후보 4%,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 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긴 하지만은 김용남 후보가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두드러지네요. 예. 자, 단일화를 했을 경우 그 양자 대결로 좁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2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조국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10%포인트 격차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조사,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ARS가 아닙니다. 응답률은 10%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요. 정의당이 조국혁신당에게 훈수를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것인데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사당인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민의의 전당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직 조국 대표 한 명을 위해서 평택을에 전원 투입되는 광경도 너무나 당혹스럽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사당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특정 지역구 선거 하나에 매몰되어 전국의 유권자를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당이면 공당답게 활동하고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금 형태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니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면서 경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이윤 강제 환수가 아닌 재정 운용론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게 삥 뜯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이 이슈를 다뤘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색깔론을 빼고 AI 시대 재분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배당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금품을 살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동절벽 시대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현금 살포로밖에 해석할 줄 모르는 이런 정당이
국민에게 더 큰 신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거는. 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대통령실의 추가 예산 마련 지시에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이 강한 압박을 느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얘기입니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 21g과의 계약 논란을 피하려 행안부 예산을 우회 투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미중 정상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상태인 관세 전쟁을 첫 번째 의제로 꼽았습니다.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I think more than anything else, since we have massive relationships with China, we're the two superpowers. 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양국 경제수장이 한국에서 만나 의제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 만큼 오늘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의 협상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AI 산업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와 국민 배당금을 사회적 의제로 올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의원들은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다며 반겼고 야당 의원들은 기업 이윤을 빼앗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뺏지 말아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고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국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건데 세수를 기업의 이익이라고 바꾸어 표현한 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김 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 조정 결렬 이후 삼성전자 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대로 된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총파업까지 일주일이 나온 만큼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파업의 범위나 방식이 제한된다면 파업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선택지로 떠오르는 건 긴급 조정권입니다. 국민 경제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긴급 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합니다.